우리가 소비에 대해서도 이제 동일한 검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딕플러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로그 컨섬션 이렇게 치고요. 그 다음에 시점은 똑같지요. 똑같이 1978년도 4, 4분기까지 저희가 그 데이터를 쓰고요. 렉도 똑같이 줘볼게요. 렉을 그 3기까지 줘보고 이것도 트렌드 스테이셔너리 한 대립가설 가지고 이렇게 한번 세워서 컨섬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것도 테스트 스탯이 지금 마이너스 2.348이죠.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크리티컬 밸류, 요 크리티컬 밸류와 비교해 봤을 때 이게 그 로그 컨섬션이 단위근을 갖는다는 기무가설을 기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소득과 마찬가지로 로그 컨섬션도 지금 단위근을 가지고 있음.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실 보이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소득과 소비가 단위근을 갖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은 단위근을 갖는 경우에 보통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차분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차분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그 그러니까 단위근을 갖는 시계열 같은 경우 차분을 하면은 이게 이제 정상 시계열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시계열이 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특별하게 이제 그 I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integrated 적분된 시계열이다. 근데 한 번 차분해서 정상 시계열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일개 그 I1 프로세스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도 한번 차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차분 변수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분한 변수의 이제 그 어떤 그 시간 추세를 한번 살펴보고 그걸 이용해서 한번 더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TS 라인 우리 그림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D 로그 인컴 요게 이제 차분 변수죠. 그리고 D 로그 컨섬션 요 변수들이 차분 변수들이고 요거를 우리가 타임에 대해서 1978년도 4, 4분기까지 해서 이렇게 그려볼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시간 추세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게 지금 평균은 지금 0은 아니에요. 0은 아니고 한 지금 이게 어떤 수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런 거고 이게 이제 어떤 추세선을 갖고 있다고 사실 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first difference, 그러니까 일개 차분했을 때 지금 요것들이 지금 있는 거고 이런 수준이 있고 이런 수준을 해서 이게 순환하면서 이런 값들을 갖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요게 이제 지금 그 어떤 상수 주변으로 형성되는 이제 어떤 시계열로 보이고 요것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확률적 추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요 테스트를 뭘 할 거냐면 이제 다시 단위근 검정을 할 건데 차분 변수에 대해서 단위근 검정을 할 건데 요거를 이제 딕플러라고 하는 요 명령을 도로 쓸 거고 D 인컴의 D 로그죠. 로그 인컴의 디퍼런스 취한 거고요. 요거를 타임은 1978년도에 4, 4분기까지 이렇게 해서 할 거고 어떤 이게 상수 주변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콤마하고 렉은 앞에 거와 같이 이제 뭐 3기까지 넣고 대신 옵션을 컨스턴트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서 어떤 컨스턴트 주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 스테이셔너리가. 그래서 요거를 대립가설로 해서 우리가
요 디키 플로 테스트를 해보면은 요거를 보시면 테스트 셋이 마이너스 3.354고요. 요거는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어떤 임계치로 봐도 지금 요거보다 훨씬 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요 로그 소득의 차분, 로그 소득의 차분. 그러니까 사실은 로그 소득의 차분이라고 하는 거는 소득의 증가율이죠. 소득의 증가율은 증가율이 어떤 그 트렌드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트렌드를 갖는다고 하는 그런 규모가설을 우리가 리젝을 할 수가 있죠. 리젝을 한다는 얘기는 요게 스테이셔너리 해진다. 그러니까 소득의 증가율은 요거는 이제 정상 시계열인데 정상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요거와 이제 동일한 분석을 저희가 똑같이 이제 소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붙이고 인컴 대신 컨섬션 해서 다시 한번 요 디키 플러 검정을 하게 되면은 요것도 지금 상당히 이제 큰 편인데 요 임계치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소득의 로그 차분이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율이죠. 그러니까 소비의 증가율 같은 경우도 요게 지금 사실은 5%하고 1% 사이에 떨어지는 마이너스 3.06일인데, 그래서 5%의 유의 수준에서 5% 유의 수준에서 요 소비의 증가율이 다리근을 갖는, 그러니까 어떤 확률적 추세를 갖는 어떤 비정상 시계열이라고 하는 이제 규모가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소비의 증가율도 어떤 정상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시계열 가지고 분석할 때 레벨 가지고 분석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요 수준 변수 가지고 분석을 조금 더 크게 켜볼까요?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로그 차분, 이건 지금 정확하게 성장률이죠. 로그 차분 변수를 가지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시계열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끝냈고요.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은 이제 벡터 리그레션을 저희가 추정을 할 거예요. 벡터 리그레션. 그 BL 모형을 이제 추정할 건데, 요 BL 모형을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명령어들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명령어는 이제 BAR 베이식입니다. 그래서 BAR 베이식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이제 사실 가장 쉬운 명령어고, 우리가 두 개의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시차 변수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벡터 오토리그레이션을 할 건데, 그래서 이 벡터에 들어갈 변수를 우리가 정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D 로그 인컴하고요, D 로그 컨섬션. 그러니까 요 두 개 변수가 저희가 지금 이제 스테이셔너리한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if t 1978년도 4사분기까지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제 몇 기 시차까지 고려해 줄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요거를 렉스를 해서 1부터 2까지 한번 1기 시차와 2기 시차까지 한번 집어넣어 봐라 해서 저희가 한번 벡터 리그레이션을 한번 진행을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나중에 요거 하고 나면은 이제 포캐스팅이 진행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12기까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분석 단위가 지금 분기기 때문에 12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3년까지 한번 그 영향을 한번 분석해봐라.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옵션이 되고요. 이렇게 놓고서 한번
벡터 오토 리그레션 모형을 한번 추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실행하시게 되면은 요 모형 추정 결과하고 그 다음에 요 그림상에 보이는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 충격 반응 함수가 이제 추정이 되는 것이고, 요 충격 반응 함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VL 모형이 추정이 되는 것이고, 요 추정 결과를 이제 쭉 살펴보시면은 이퀘이션 두 개가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그 차분한 이제 소득에 대한 변수가 그 방정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차분한 소비에 대한 방정식이 들어가 있고, 요 첫 번째 로그 차분한 소득에 대한 방정식에는 그 변수의 시차 변수들이 이제 2기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에 대한 시차 변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로그 차분한 소비에 대한 방정식에는 그 소비에 대한 시차 변수 두 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시차 변수 여기 들어가 있고, 이제 소득에 대한 시차 변수가 두 개 들어가 있고 해서 요 모형이 추정이 되는 것이고, 요 모형 자체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요 모형 자체를 예컨대 그 소득에 지금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뭐 소비가 영향을 준다. 소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건 요거고, 그 다음에 그 소비에는 이제 사실은 1기 시차에 그 소득이 영향을 주고 2기 시차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는 이제 요게 이제 음수다. 음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득이 늘어났을 때, 요번 기회에 소득이 늘어났을 때, 그 다음 요번 기회에 소비가 늘어났을 때, 그 다음 기회에 소비는 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뭐 하여간 이런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벡터 오토 리그레션을 추정을 하고요. 요 개수 자체를 이렇게 그 해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추정하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그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 모형은 사실은 이제 그 그랜저 인과 검정을 이제 하는 것인데, 제 슬라이드로 들어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벡터 오토 리그레션을 추정한 다음에는 이른바 이제 그랜저 코젤러티 테스트라는 것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 벡터 오토 리그레션을 추정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이제 어떤 분석 방법인데, 이게 이제 인과관계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현대적 의미에서 인과성을 이제 검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더 엄밀하게 말씀드려 보면은 이게 시계열 변수들 간의 어떤 그 선호 이제 관계를 사실은 검증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y의 그 과거 변수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 x의 시차 변수가 y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x가 없었을 때 y를 예측하는데 예측하는 것과 x가 있었을 때 우리가 예측하는 것하고 그 두 개를 비교해서 y를 예측하는데 x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x가 y를 그랜저 코즈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이제 해주는 것이고요. 스테이터로 돌아가셔가지고, 요게 사실은 말은 조금 어려운데, 요거를 이제 그랜저 코젤러티, 코젤러티 검정을 이제 하는데, 사실은 스테이터에서는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벡터 오토 리그레션을 우리가 추정한 다음에 VAR 그랜저 이렇게 하시면은, VAR 그랜저 하시면은 요 결과가 이제 추정이 되죠. 요 결과가 추정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사실은 요런 값들을 이제 보는 것인데, 요걸 뭐냐면은 소득을 우리가 예측할 때 우리가 소비를 뺐더니 과연 어떠냐, 이렇게 하면은 소비를 빼도 사실은 소득 예측하는데 뭐 크게 변동은 없다는 얘기죠. 크게 변동은 없어서 소득이
그러니까 소비가 소득을 그랜드 코즈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여기 요 식을 보시면은 소비의 정도를 예측할 때 소득을 제외를 하면은 요게 이제 그러니까 소득을 빼고서 예측했을 때 그 예측력이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요 관계는 요 t 밸류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 관계를 보시면은 소득이 소비를 그랜드 코즈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가 소득의 증가율이 소비의 증가율을 코즈한다, 이제 그랜드 코즈한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의미 남냐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BL 베이식 할 때는 시차 변수를 우리가 이제 3기까지 1기하고 2기까지 해서 2기까지 해서까지 반영을 했는데, 사실은 몇 기 시차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냐, 이런 결정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스테이터에서는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명령어는 이제 var 수석입니다. 그래서 var soc 이렇게 치시고, 우리가 d log 인컴하고 d log 컨섬션을 가지고 우리가 벡터 리그레이션을 할 건데, 타임은 1978년도 4분기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건데, 이렇게 해서 VL SOC라고 하는 명령을 넣어서 변수를 넣고 해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통계량에 기초해서 어디까지 하는 게 좋냐 이제 이런 값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별표가 찍혀 있는 것들이 여러 통계량에 근거해서 봤을 때 몇 기 시차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하는 그 통계량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요 기준에 따르면은 대체로 2기 시차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벡터 리그레이션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이제 통계량을 제시해 주고 있어서, 저희가 그 앞에 보는 것과 같이 2기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분석했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벡터 리그레이션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충격 반응 함수를 우리가 반응 함수를 추정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저희가 슬라이드 가서 잠깐 설명을 하고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가시면은 이제 충격 반응 함수라고 있는데, 이제 충격 반응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벡터 리그레이션을 추정한 다음에 특정 변수에 이제 충격을 주었을 때 다른 그 변수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받게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실험을 이제 해보는 것이죠. 예컨대 다른 요소는 변하지 않고 뭐 이 원만 변했을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 x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요거를 우리가 충격, 임펄스고 반응, 리스폰스 해서 우리가 뭐 IRF다, 충격 반응 함수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에 이제 이 벡터 리그레이션을 추정한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이게 사실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두 변수를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에러텀을 E1하고 E2를 표시를 했는데, 우리가 E1하고 E2가 사실은 독립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E1이 변했을 때 E2도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고 동시에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예컨대 E1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X와 Y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적절한 생각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소위 이제 직교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E1하고 E2를 어떤 그 변환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노베이션 텀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 이노베이션 텀이 이제 변했을 때 이제 X와 Y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요거를 계산하는 게 맞는데, 요거를 요거를 식으로 쓰는 건 상당히 복잡한데, 스테이터에서는 이제 뭐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를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 이제 그 함수를 우리가 추정할 건데, 스테이터에서는 이제 뭐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를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 이제 그 함수를 우리가 추정할 건데, 스테이터에서는 이제 뭐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를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 이제 그 함수를 우리가 추정할 건데,
스테이터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IRF 펑션을 이거를 계산을 하는데 명령어는 굉장히 쉽습니다. 명령어는 우리가 impulse response 펑션을 우리가 계산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테이블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테이블로 만들 건데 그냥을 계산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직교화된 impulse response 펑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혁신항이 이제 하나 늘었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impulse를 예컨대 impulse를 d log 인컴이 늘었을 때, 그러니까 소득이 늘었을 때 response가 d log consumption, 이 소비가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우리가 테이블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기에는 0기에는 이게 0.05가 됐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났을 때 소비가 0.05 늘어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마이너스로 갔다가 늘었다가 되고 그다음에 요거의 컨피던스 인터벌도 이제 다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테이블로 보면은 요게 이제 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는데 예컨대 IRF 그래프하고 OIRF 이렇게 한번 쳐 주시면은 요 다양한 이제 그림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그 함수가 이제 impulse 변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변수 response인데 우리가 방금 계산했던 거는 뭐냐면은 소득이 요 왼쪽 아래에 있는 소득이 늘어났을 때 소비가 어떤 영향을 받는 정확하게는 이제 소득의 증가율이 늘어났을 때 소비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느냐면은 소비가 뭐 바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가 감소하다가 늘어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감소하고 점점 0으로 수렴하게 되는 이제 이런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무엇을 알아봤냐면은 우리 시계열 변수를 이용해서 벡터 오토 리그레션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먼저 시계열이 이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정상 시계열이 아니라고 하면은 차분을 해서 정상 시계열로 만들고 그 정상성을 갖고 있는 차분 변수들을 이용해서 벡터로 만들어서 VAR 베이식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벡터 오토 리그레션을 우리가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랜저 코잘러티 검정을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그 벡터 오토 리그레션을 추정한 결과를 이용해서 요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을 그려서 서로 이 식계 변수들이 이 시계열 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